아니, 어디 한약재가 대체 좋은 거야? 나 최고. 안녕하세요. 생활한의학연구소 생한은의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한약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한의원에 이런 문의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국산 친환경 한약재만으로 약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환자분의 병증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증에는 국산 친환경 약재만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원장님도 중국산 한약재를 쓰시나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중국산만 쓰나요? 러시아산도 쓰고 태국산도 쓰고 때로는 베트남산 한약재도 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환자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약재 중에는 기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날 수 없는 한약재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난다 하더라도 그 약효가 가장 좋은 약재가 수입산 한약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그것이 국산인가 수입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재의 안정성입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들은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은 규격 한약재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어쩌면 한약재의 안정성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콜 제도를 도용해서 사후에라도 이 한약재가 규격에 미달되는 한약재들은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과거보다 안정된 한약재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한약재의 안정성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약효입니다. 한의원에서 약을 쓰는 것은, 즉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좋은 약효가 나는 한약재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국산과 수입산 약재가 있는데 수입산 약재도 국산도 안정하다고 봤을 때 약효가 좋은 수입산 한약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안정성과 약효가 보장된다면 국산 한약재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안정성, 두 번째 기준은 약효, 그 모든 것을 충족했을 때 세 번째 기준은 국산 한약재를 쓴다는 것이죠. 국산 한약재 중에도 일부 한약재의 경우 최근에는 친환경 한약재로 인증을 받은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더 믿고 쓸 수 있는 한약재들이죠. 국산 친환경 한약재처럼 국산이고 또 믿을 수 있고 약효도 검증된 그런 한약재의 비율을 자꾸 높여갈 수 있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약이 또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나라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한약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30살 때 정도였는데 제가 중국의 운남성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운남성은 보이차로도 유명하지만 그 기후와 지형 때문에 각종 질 좋은 한약재가 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저도 쓰고 있지만 운남 목향과 운남 삼칠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고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한약재였죠. 여행 중에 그곳에 재래의 한약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랐던 것은 그 한약시장의 규모였습니다. 대구나 서울에도 양령시가 있지만 중국 운남성의 한약시장은 정말 그 규모가 컸습니다.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약재들의 품질입니다. 저 또한 그때 막연하게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남성 전통 한약시장에서 만났던 약재들의 품질은 뒤지지 않아? 결코 국산 약재들에 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 약재가 본래 잘 자랄 수 있는 생태, 환경에서 자라고 그것이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한의사는
좋은 치료를 위해서 그 약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산 대신 수입산 한약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의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향약을 많이 강조합니다. 향약이라는 것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말하죠. 요즘 이전부터 유행했던 신토불이라는 개념하고도 통합니다. 허준이 향약을 강조했던 것은 그 이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약을 써야 하는데 의서에 기록된 처방 중에는 중국산 한약재가 많았고 그 중국산 한약재들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약계를 들어서 약재를 모아뒀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서로 제도도 있었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약재를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더욱 구하기 어려웠겠죠. 따라서 그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땅에서 나는 한약재들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그런 전통이 향약의 전통으로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교류가 활발해지고 더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어쩌면 향약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한연 한의사 김영찬이었습니다.